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랜만에 증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요 근래 좀 너무 쇼킹했죠, 그죠? 쇼킹해서, 사실 뉴진스가 쥐뜬 게 문제가 아니었어. 그 SK 하이닉스 뿐만이 아니라, 뭐, 삼전뿐만 아니라, 코스피에 지금 몰빵 태운 사람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이게, 지금 당장은 좀 이렇게 고점에 물린 사람은 완전히 이게 쥐뜬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요거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우선은 방금 전 장이 마감을 했잖아요. 장 마감했는데 뭐 서킷 브레이커 계속 터지고 난리가 났죠. 그죠? 그리고 뭐 장중에 10%까지도 깨졌지. 장중에 두 자릿수 하락률은 2024년 8월 이후 처음. 2024년 8월에 뭐가 있었지? 일단은 뭐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코스피가 장중 도자리대 하락률을 보인 거는 지난 2024년 8월 5일이 마지막이었다 하더라고. 코스피가 10%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미국 경기 침체 공포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갖고 8월에 계엄이 있었나? 나 이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해. 그래서 2000년 이후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 떨어진 사례는 굉장히 드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2008년 10월 24일 서브프라임 때지 이때는 그때 938.75를 기록하고 그리고 닷컴 버블이 붕괴하던 2000년 4월 17일엔 11% 그리고 9일일 때 12% 추락해갖고 이렇게 날아갔는데 근데 그게 오늘 나오게 된 거예요. 장중 10%가 넘게 빠지는. 그래서 증시가 마비가 됐었었죠. 그리고 요로 인해 가지고 가장 엿된 사람이 뭐냐면 영끌을 한 사람들이지. 하이닉스와 삼전에 막탓한 그런 개미들이 이제 곡소리가 퍼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되게 안타까운 게, 일단 뭐 증시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 그래도 투자나 이런 게 간간히 나올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투자를 홀짝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지금은 단기 채권 제가 많이 사놓으라고 했잖아요. 단기 채권 지금 손모가지 날아가기 되게 좋은 구간이라고. 그래서 아마 뭐 SGOV나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은 내가 왜 그걸 가지라 했는지 지금 바로 알게 됐을 거예요. 환율부터 바로 튀어버리잖아, 대한민국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 또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 중일 건데, 근데 문제는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지. 25만까지 간다는 지인의 말에 아내 몰래 대출받아 삼성전자를 매수했더니 하루 만에 20만 원이 붕괴됐어요. 멘붕입니다. 이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치솟는 주가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전세 빼서 월세로 갈아타고 집어넣는데 엿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날아가면서 영끌 투자에 나선 개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이 기사도 났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본격화되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부상해서 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코스피가 폭락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이거 개소리죠. 정작 S&P 5일 동안에 1.42%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S&P 1.42% 떨어졌는데 코스피 얼마죠? 15% 날라갔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게 증시라는 게 그래. 이런 시황이나 이런 게 끼워 맞추기거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는데, 근데 코스피가 지금 작살나고 있는 거는 그동안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큽니다. 너무나도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환율도 좋겠다. 외국인들 얼마나 팔고 싶어 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계속 팔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런 것들이 터졌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여진이 있다는 거지. 왜? 정말로 전쟁에서 미친 듯이 터져갖고 난리가 난 거. 이란 애들이 막 진짜 개빡 돌아가지고 옛날에 9.11 테러처럼 5만 대 미국 다 터뜨리고 막 진짜 뉴욕 증시고 다 터뜨리고 이래봐. 그러면 또 증시 빠지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다시 또 그 여파가 또 한국까지 오게 돼 있는. 현재 미국 증시는 굉장히 방어를 잘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삼전 하이닉스 탄 사람들 다 뿐만 아니라 코스피 몰빵한 사람들 다 엿댄 이런 느낌이고, 요걸 보는 DC 반응은 제메이햄 요게 정신이 없더라고. 야, 제메이햄 말 믿고 주식 산 놈이 진짜로 있냐? 그 와중에 윤버지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주식 시장이냐, 도박장이냐, 갓제명이 여러 명 보내네. 내 공약은 5천이지 6천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좀 웃긴데. 개제명 잘 뽑았다. 다 뒤지는 중이다. 이재명이 주식을 망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전혀 관계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관계없지만 관계없지도 않은 게, 코스피 5천에 올라갈 때 전부 다 이재명이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떨어뜨리면 그것도 다 이재명이 된다는 그런 논리가 아닐까. 그래서 요새는 보면 피아 식별밖에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 이제
이게 정치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야. 이념의 영역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여초 이런 데 가면 이재명이 막 진짜 경제대통령이다 막 엄청 찬양하고 있거든. 이명박 또 jut밥이다 막 이러면서 주가로 막 비교를 해놔. 이명박 때 주가 얼마고 대재명 때 주가 얼마 막 이러면서 지들끼리 그러고 있으니까 반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저는 봤을 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일단 뭐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제 현명한 투자자니까 그 현명한 투자자의 기본은 무엇인가 했을 때 마음이 편한 투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오버나이트를 할 때 그 잠이 안 오고 불편하다면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사람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겠지. 지금 와서는 뭐 어떻게든 리밸런싱 들어가면 그만이니까.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글쎄 사실 그래 이게 주가 얘기는 사실 얘기해보자 답도 안 나. 맨날 욕만 쳐먹거든. 존나 잘 봤자 본전인 그런 얘기긴 한데 지금은 저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불안하면 조금은 자르는 게 맞긴 맞거든. 자르고 시작한 게 맞긴 맞는데 코인은 제가 자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지금 코인 워락가락 그때 나는 트럼프 아들 던지는 거 보고 야 제가 거의 내부자인데 트럼프 아들 던지고 막 보면서 저런 사람을 일단 던지는 게 맞다. 그리고 21선 빡시게 빡 떨어졌잖아. 그러면 원래 그때 때문에 던지는 게 맞아. 던지는 게 그게 정석인데 지금은 삼전은 딱 걸려있는 느낌이지. 21선이 딱 걸려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일 이쯤 되면 좀 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보통 이쯤 되면 반등이 나와. 내일 되면. 그리고 물론 이게 개인들이 거의 다 받아냈거든. 외국인들이 오지게 던지고 기관도 살짝 받아주겠는데 개인들이 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그러면 버블인가라고 할 때 버블은 아니거든. 삼전이.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는 실적이 일단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따라간다는 거는 그런 지지나 저항도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이거 몰빵 때리는 분들은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삼전과 함께 가겠다 이랬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근데 문제는 괴롭다는 거야. 예전에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한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몰빵해 놓고 그게 오르기까지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 심리적으로 뭔가 마지노선을 만들어내 난 그게 자산 배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은 잘라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를 시기는 아닌 것 같아. 내일까지 봐야 되는 거야. 내일까지 보고 내일 만약에 또 확 떨어진다고 해도 근데도 애매하지. 삼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일 쭉 떨어진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때는 나도 들어갈 것 같거든. 나도 살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뭐 오늘도 아마 자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자르는 구간은 아닙니다. 이게 하루 더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 구간이거든. 근데 기술적이라는 게 100%가 맞는 게 아니니까 기술적인 거는 이제 보통 이제 60%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60%보다 넘으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건데 근데 지금 여기서 근데 가장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미증시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야. 미증시가 그때 폭락하잖아. 그러면 늘상 말한 것처럼 프로그램 매도가 다 떨어지니까 그때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때까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정말로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잘라가지고 지금이라도 단기 채권을 조금 사두시는 게 그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결혼자금 3억, 삼전 한익 몰빵했던 공무원들 이 사람이 또 주명이 되고 있단 말이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1억 5천씩 몰빵 때렸는데 이 사람 지금 한 3천 날려 먹은 것 같더라고. 3천 날려 먹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 게시물에 지금 괜찮습니까? 따이즈 못했어요. 이런 네티즌들이 댓글이 써지고 있는데 너는 살아있냐? 난 너보다 평단이 높은데 눈물만 흐른다. 내 글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목요일 최고점에 다 샀다. 고통으로. 아니 산 건 자기가 사놓고 왜 네 글을 보고 샀다고 얘기를 해. 투자의 결정은 항상 말하지만 투자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여러분 알았지? 그래가지고 그 댓글에 A씨는 조정 나오는 것 뿐이다. 하루하루 무빙에 신경을 안 쓴다. 난 좀 보러 가겠다. 굉장히 강한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가 뭐냐면 누가 또 캡처까지 해놨더라고. 살아있노? 난 너보다 평단 전보다 높은데 눈물만 흐른다. 너가 글 쓴 거 보고 용기 내서 산 건데 목요일 최고점에서 다 샀다가 바닥났다 이러니까 버텨라. 아직 시장에 돈도 많고 선거 코앞인데 정부가 부양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거 말하는 것 같아. 부양하는 거는 그 100조 안정자금 투입이 검토가 되고 있거든. 지금 뭐 이제 전쟁도 나고 이래갖고 재매의 힘이 막아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항상 선거를 앞두고 나서는 증시를 약간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다 강하게 나타나거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근데 이게 웃긴 거야. 이런 불건전한 이유로 증시를 부양하는 이게 더 웃긴 거라고 사실.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됩니다. 증시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뭐, 각자가 알아서 하겠는데, 근데 뭐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몰빵은 항상 안 좋습니다. 지금 같은 장은 언제든지 다른 게 터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투자를 홀짝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로스컷 하시는 게 맞아. 로스컷 하시는 게 맞고,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금은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고, 제가 봤을 때는. 내일 하루 더 떨어진다고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도 이제 내 연금 계좌 난리 나고 사람들, 원래 보통은 옛날에는 전화 왔거든. 근데, 작년에 제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되게 재밌는 게, 증시가 올라갈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가요. 그게 되게 신기하게도. 그리고 이제 나가고 난 다음에 또 딴 데 또 이제 주식 몰빵 때렸겠지. 그 사람들 뭐 지금쯤 이제 뭐 큰일 났겠는데.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적응을 해서 그런지 연락이 아무도 안 왔어, 오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고객이 제법 많거든요. 근데 연락이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계좌 봤는데 별일 없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에 제가 들어간 것 자체가 많이 없어가지고, 한국 자체에도. 그래도 뭐 저는 뭐 제가 항상 말한 것처럼 지금은 전 중에 안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이 약간 베타 높은 거 배당주 쪽으로 전 좀 많이 가고 있고 채권도 넉넉하게 넣었고 중국 차이나 컨슈머 이게 망했더라고. 이게 망했는데 중국은 근데 이제 컨슈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상황하고 기술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중국 같은 경우는 요거는 틈 봐서 바꿀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국내로 들어간 게 미래세 커버당 이 미래세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이게 옛날부터 되게 유명했던 거거든. 미래세 배당 프리미엄인데 요게 지금 떨어졌다 고 해도 이제 수익률이 이거는 불과 코스피가 몇 년 전만 해도 그 3천이 안 되잖아. 그 사이에 이미 존나 올라가지고 이게 100%가 넘어가니까 지금은 떨어져도 사람들이 별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늘상 말하지만 그게 사놓고 기다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사놓고 분산 잘해가지고 기다리고 그게 여러분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금이라도 이제 좀 이렇게 투자를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제가 개인연금은 제가 이전을 받고 있거든요. IRP. 그거는 이제 저 밑에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뭐가 마지막 날이냐면 그 갤럭시 울트라 26, 256기가 사면 무료로 512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건 마지막이거든. 25만원의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3월 5일까지인데 3월 5일 주문하면 3월 6일에 바로 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이게 잠깐 안 좋아가지고 약간 느리게 밀려가지고 주문이 밀려서 이게 큰일이 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핸드폰은 무조건 좋은 걸 써야 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갤럭시 26 울트라 지금 512로 사게 되면 174만 3,400원으로 지금 할인이 되고 있거든요. 할인이다, 이게. 분명히 170만 원 비싼 돈이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쿠팡에서 무이자로 14개월로 할부로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한 번 싸면 나도 이제 갤럭시 사봤는데 6년은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살 때 좋은 거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기 여기 링크로 들어가시고 내일 마지막이니까 들으십시오. Do it! 이란 이야기로 여러분은 오늘 잠깐만 장사로 마치는 오늘 영상은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투자라는 거는 마음이 편해야 된다. 저희 투자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적절한 자산 배분과 이번에 좀 잃어도 괜찮아 여러분. 시장에서는요 여러분 완전히 잃지 않으면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신용에서 몰빵 들어간 사람들 일단 다 잘라내고 하지. 몰빵 들어가는데 불편하다. 좀 잘라내고 자산 배분 있는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해서 비중 있는 사람들 그냥 들고 가면 된다. 그거 말고도 지금 제가 말한 건 정석적인 관점이고 반대로 뭐 하고 싶은 거는 뭐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죠. 여러분 전부 다 워런 버핏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제가 말하는 건 정석적인 관점에서라는 거 일단은 거듭 강조드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의 결정은 누구에게 귀속된다? 나한테 계속된다?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